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전동보장구 충전소 입지 선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국대학교의 베리어 프리 팀이고요. 저는 오늘 PT를 맡은 김종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팀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베리어 프리는 장벽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없애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제 선정의 이유 및 배경, 분석 방법 및 결과,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의제인 SDGs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위한 인류 공동의 17가지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세부적인 방안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KSDGs라는 공식 명칭을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조는 회의를 통해 17가지 목표 중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가 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KSDGs의 11번째 목표인 교통약자 이용 편의 보장률 증진이라는 목표에 참고하여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전동보장구 충전소 입지 선정이라는 목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을 목표로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구입비의 9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전동보장구 소지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인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동보장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보장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동보장구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전동보장구의 필요성에 대한 니즈와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전동보장구의 충전소 사용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동보장구 사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보장구 이용자 중 약 50%는 매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며 3시간 미만은 약 27%, 3시간 이상은 약 73%로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들 사용자 중 약 절반가량은 휠체어의 방전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충전소의 설치 개수 부족과 부적합한 위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각각 30% 정도의 비율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전동보장구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대중교통시설이 약 51%로 가장 높았고요. 복지관 등의 장애인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건물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에서는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충전소 확대 설치 시 적합한 위치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전동보장구 충전소와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징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충전소 이용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별 소외 비율을 탐색하였고요. 최대 소외 비율 지역 내 충전소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크게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충전소 데이터, 시설 데이터, 행동 데이터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와 충전소, 시설 데이터의 경우 서울 시내 지역별 장애인 현황과 현재 설치된 충전소의 위치, 장애인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했고요. 행동 데이터의 경우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의 이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목적지 베스트 100 데이터와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신한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이용 현황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들은 데이터별 동의 기준이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준 통일을 위해서 법정동 기준으로 통일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했습니다. 법정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포함할 경우 해당 동에 주민센터가 위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K-민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그룹화하여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순서는 크게 스케일링, PCA, 군집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서요. 4개의 스케일러 중 가장 효과적으로 스케일링이 되었다고 판단한 민맥스 스케일러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PCA 진행을 위해 PC 변수의 수를 설정했는데 이때 PC 변수 수를 설정하기 위해 PCA.ExplainedVarianceRatio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이 값이 80% 이상을 나타내는 시점의 변수인 3개를 PC 변수로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소된 3개의 주성분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K-민스의 최적 군집수 결정을 위해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군집수로 결정이 되었고 이대로 K-민스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QGIS의 단계 구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분석 요소가 높은 점수를 나타낸 42개 지역을 그룹 1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룹 2는 97개 지역, 그룹 3는 328개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분석한 데이터들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 1을 충전소 추가 설치 우선 지역으로 보았고요. 이어서 그룹 2, 그룹 3 순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성한 단계 구분도 위에 기존 충전소의 위치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커버리지 맵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군집별로 기존 충전소의 이용 권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커버하는 범위는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반경 3k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자료를 참고를 하였고요. 또 저희가 생각할 때 2020년 이후에는 충전소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km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그룹 1은 1km, 그룹 2는 1.5km, 그룹 3는 2km로 반경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셀을 통해서 위의 반경에 속하지 못하는 소의 비율을 탐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의 비율은 이용 권역에 포함이 되는 곳과 상과 강 등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곳의 비율입니다. 먼저 러프하게 500m 곱하기 500m로 셀을 설정해서 소의 지역을 도출한 결과 그룹 1에서는 목동과 자양동이, 그룹 2에서는 장안동을 소의 지역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소의 지역은 100m 곱하기 100m로 셀을 크기를 줄여서 세부적인 소의 비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룹 1의 목동 소의 분석 결과인데요. 소의 비율이 약 75.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룹 1의 자양동 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소의 비율이 약 60.1%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신 목동은 산이나 강을 끼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지만 자양동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강이 있어서 설치 가능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소의 비율이 목동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룹 2의 장안동 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소의 비율이 약 69.6%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마친 뒤 해당 지역에서 어느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좋을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목동과 장안동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후보 건물을 추려냈고요.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점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점수 기준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별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룹 1의 목동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목동역, 신목동역, 오목교역이 공동 13점으로 1순위 입지로 도출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11점으로 2순위 입지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목동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소외 비율이 약 3.9% 개선되며 신목동역에 설치할 경우 약 5.4%, 오목교역 내에 설치할 경우 약 7.3%가 개선됨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룹 2의 장안동은 장안 1동 주민센터와 장안 2동 주민센터를 적합한 충전소의 위치로 꼽을 수 있었는데요. 장안 1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경우 약 22.3%가 개선되었고 장안 2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경우 소외 비율이 약 28.7% 개선됨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집별 소외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을 추출하고 점수표에 따라 최적 입지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충전소 추가 설치가 시급한 구역은 왼쪽 아래에 있는 목동이고요. 오목교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위에 있는 장안동이고 장안 2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소외 비율을 더 낮추고 싶다면 앞서 분석한 지역 내에 추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는 자치구별로 충전소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분석 과정에서처럼 서울시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한 다음 동별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안에서도 후보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부 입지 선정 사례를 기반으로 자동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동보장구 충전소 입지 선정 관련 연구에 기초적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셋째, 전동보장구 충전소 수요 대응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이용률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전동보장구 충전소 관리 운영 효율화 및 복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형 통합교통 서비스 및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트렌드와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과 사용한 툴이고요. 준비한 PT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